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안경입니다. 물론 안경원과 안경마다 다르겠지만 남대문 시장에서는 특수 렌즈만 아니면 5에서 10분이면 안경을 찾을 수 있죠. 미국은 아무리 저렴해도 최소 $200에서 시작을 하고 안경을 받기까지 약 2주 이상 걸립니다.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고 옆나라 일본도 우리보다는 더 걸리죠. 이 때문에 한 예능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유럽인 2명이 안경을 맞추는데 5분 29초가 걸린 걸 보고 놀라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쩌다 이렇게 안경을 쉽게 맞출 수 있는 나라가 된 걸까요? 오늘의 수요 시장, 빨라도 너무 빠른 안경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저렴하게 안경을 맞출 수 있게 된 걸까요? 일단 해외에서 오래 걸리는 이유부터 보자면 시력과 굴절률을 검사하는 검안과 안경의 제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는 검안사가 따로 있어서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검사지를 받고 안경원에서 안경을 맞추는데 안경원에서 렌즈 업체에 주문을 넣고 가공된 렌즈가 도착하면 이를 안경테와 결합해 소비자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검사와 제조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 안경 제작에 2에서 3주 정도가 걸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경사들이 검안, 렌즈 가공, 그리고 테이 결합까지 전부 다 진행합니다. 80년대부터 근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정부에서는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89년에 국가 자격으로 안경사 자격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분리되어 있던 업무 영역을 통합해서 맡겼고 결국 시력 검사부터 렌즈 가공까지 안경사가 전부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한국의 안경사들은 시력 검사 장비, 안경테, 렌즈, 그리고 가공 설비만 있으면 검사부터 제작, 그리고 판매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한 안경원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생긴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영업의 형태란 거죠. 안경원의 비즈니스 모델은 시력 검사와 렌즈 가공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안경테와 렌즈의 판매입니다. 그런데 이 렌즈와 테를 제조업체에서 납품받으니까 안경원 간의 차별점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음식점은 음식의 종류와 맛, 그리고 인테리어나 분위기가 매출에 영향을 끼치지만 안경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차별점이 없는 동질적 재화를 팔다 보면 소비자들은 안경원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할 테니 강도 높은 경쟁에 시달립니다. 제일 싼 곳만 찾을 테니까요. 그래서 안경점들은 결국 안경의 제작 속도를 차별 포인트로 내세워야 했던 거죠. 옛날 중국집들이 배달을 빨리 하던 걸 차별 포인트로 내세웠던 것처럼요. 그러려면 온갖 테와 렌즈를 미리 구비해둬야 합니다. 만약 당장 필요한 렌즈가 없다면 그 렌즈를 갖추고 있는 다른 안경원에 소비자를 뺏기니까요. 결국 안경사가 안경 맞춤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준 제도적 환경과 차별화가 힘든 자영업이란 경쟁 환경이 맞물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안경 주문이 가능해진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한때 세계적인 안경 제조국이었다는 점도 한몫을 했습니다. 안경테는 대구에서, 렌즈는 대전에서 직접 제조하면서 8, 90년대까지 우리나라 안경의 가성비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했거든요. 그리고 안경테는 세계 2위를 차지했을 정도죠. 그래서 안경이 대구의 알짜 산업 중에 하나이자 수출 산업으로도 유명했고요. 지금은 전성기에 비해 쇠퇴했다지만 그 인프라 덕분에 안경에 한해서는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조건이 갖춰진 거죠. 우리나라 안경 시장은 1946년 대구에 설립된 국제 셀룰로이드 공업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업자인 고 김재수 회장이 해방 이전 안경 산업의 중심지였던 일본 후쿠이현에서 안경 제조 기술을 배워서 국내에 공장을 연 게 시작이었죠. 이후 이 회사에서 제조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 대구의 안경테 제조업체를 차리면서 대구는 안경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릅니다. 특히 60년대 들어 기존의 합성 수지에서 금속재로 소재를 바꾼 게 제대로 먹혔고 이후 세계 시장에서도 가성비로 큰 명성을 떨치는 기반이 됩니다. 그러다 80년대 들어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전성기를 맞이했고요. 하지만 이 전성기 시절에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 안경 산업이 지정된 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됐습니다. 제대로 된 대형 업체가 안경 산업에 등장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죠. 이로 인해 국내 안경 제조사들은 신소재 개발과 디자인, 브랜드 개발에 소홀했고 해외의 OEM 제조에 만족하게 됩니다. 사실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라는 빛나는 성과 뒷면에는 이런 그림자가 존재했던 거예요. 결국 이 점이 국내 안경 시장의 발목을 잡고 맙니다. 안경테의 제조 과정에서 기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인간의 노동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구성한 중국의 시장을 뺏긴 거죠.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로 저가 안경테를 공급했고 그 덕분에 지금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의 렌즈 및 안경테 제조사들은 인수합병으로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프리미엄화와 브랜딩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현재 안경 렌즈 분야의 1, 2위 기업인 프랑스의 에실로와 일본의 호야도 인수합병으로 세계 시장에서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했죠. 실제로 이 두 기업은 국내 렌즈 1, 2위 기업이었던 케미그라스와 대명광학을 인수해서 사실상 우리나라 안경 렌즈 또한 이 두 기업의 과점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또 안경테 1위 기업인 이탈리아의 룩소티카는 아르마니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샤넬,
프라다, 베르사체 등 명품 브랜드의 안경테를 출시하면서 글로벌 안경 제조사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레이벤과 오클리 같은 유명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규모를 키웠죠. 2018년엔 에실로와 록소티카가 합병해 당시 유럽 지역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저가 공세 그리고 선진국 기업의 인수합병과 브랜드 고급화 전략 사이에서 국내 안경 시장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간 거죠. 여기에 2000년대에 불었던 국내의 뿔테붐은 국내 안경 제조사들에게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제조사들은 금속태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뿔테 유행이 불면서 저렴한 중국산 안경테의 국내 시장을 빼앗기고 말았거든요. 여성 소비자들이 안경을 잘 안 쓰게 된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미용 등의 목적으로 인해 컨택트 렌즈를 쓰거나 라식 또는 라섹 수술을 선호하면서 여성 소비자들이 주요 소비층에서 이탈한 거죠. 또 전통적으로 남성 소비자들은 나에게 어떤 안경이 잘 어울리는지 모르니까 선호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렴한 안경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게 국내 안경 시장은 저가 중심의 시장으로 급격하게 위축된 거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 고급 브랜드가 존재하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시장이 양분화되었고요. 이는 상품의 차별화가 쉽지 않은 시장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국내 안경 시장이 매우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경쟁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안경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빠른 제작 속도가 등장할 수 있었던 셈이죠. 현재 국내 제조사들은 이전의 단순 OEM에서 벗어나 브랜드 육성과 신소재 개발, 디자인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프랭크 커스텀, 플럼, 까르뱅, 나인어코드 등의 브랜드들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안경원 차원에서도 등장한 지 30년이 넘은 안경사 자격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열한 국내 안경원 경쟁이 소비자가 편하고 빠르게 안경을 맞추는 기반이 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안경사들의 수익성은 계속 낮게 유지되고 있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현재 안경원에서 누리는 서비스가 계속 유지되려면 결국 안경 시장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가와 고급 브랜드로 양분화된 시장에서 제조사들과 안경원들이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고 생존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거고요.